수백 년간 동물은 사냥과 방어 그리고 공격에 최적화된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아왔습니다. 이빨, 발톱, 뿔, 전기, 가시, 위장술. 냄새와 독은 매우 치명적이고 강력한 동물의 무기입니다. 몸을 붙여 싸우는 근접전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들도 무시무시한 근접전을 벌이죠. 매년 자라고 떨어지는 엘크의 뿔은 천적에 대항하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자와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들소 때는 강한 뿔과 치명적인 박치기를 무기로 아메리카 평야를 지배했죠. 장수풍뎅이는 독특한 뿔을 이용해서 상대를 뒤집고 내동댕이 칩니다. 큰 뿔량이 짝을 차지하려고 싸울 땐 몇 시간이고 경쟁자에게 돌진해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갯가지의 공격 속도는 날아가는 총알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도 쉽게 잡습니다. 여러 종이 있는 캥거루는 근육질의 다리와 꼬리 덕분에 천적이 거의 없죠. 위험이 닥치면 껑충 뛰어 빠른 속도로 달아나거나 발로 차서 방어하면 됩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타조는 긴 다리와 강한 발톱을 주로 달아나는 데 쓰지만 필요할 땐 발차기로 적을 제압하기도 하죠. 덤불 칠면조는 어떤 동물 앞에서도 겁이 거의 없습니다. 실버백 고릴라는 천적과 다른 무리로부터 가족을 지킬 때 매우 사나워지죠. 세계의 어느 곳이든 대자연의 전투지에선 근접전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동물의 생사가 갈립니다. 엘크는 수천 년 동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와피티 사슴으로도 불리는 엘크는 사슴과이며 북아메리카와 동아시아에서 사는 매우 큰 지상 포유류입니다. 지금은 아르헨티나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적응해 번식하고 있죠. 수컷 엘크에겐 황소라는 별명이 있고 암컷에겐 암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암컷의 무게는 최대 240kg이고 키는 1.3m이며 몸 길이는 최대 2.1m입니다. 암컷보다 약 40% 더 큰 수컷은 330kg 무게에 키는 어깨까지 1.5m이며 몸 길이는 2.4m죠. 엘크는 숲과 그 주변에서 지내며 풀과 식물, 잎, 나무 껍질을 먹습니다. 크기도 엄청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컷 엘크에게만 달린 커다란 뿔이죠. 뼈로 이루어진 이 뿔은 봄을 시작으로 하루에 2.5cm씩 자랍니다. 성장 중인 엘크의 뿔 표면은 벨벳 같은 털로 덮였다가 뿔이 다 자란 여름에 벗겨집니다. 대개의 엘크는 같은 성별끼리 지내다가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은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동시에 이미 자기 짝인 암컷들을 경쟁자로부터 지키려고 싸웁니다. 싸울 땐 큰 소리를 내고 서로 힘을 겨루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상대의 뿔과 몸집, 싸움 기술을 탐색합니다. 보통 이쯤에서 어리거나 작은 수컷이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으면 뿔로 맞붙어서 싸우는데 그 힘이 엄청나서 치명상을 입곤 하죠. 승리한 수컷은 가을 내내 20마리가량의 암컷과 다니며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합니다. 수컷의 머리에 있는 2개의 육경에서 뿔이 자라는데 육경은 표피로 덮인 뿔의 뿌리입니다. 연골이 층층이 쌓이며 자라다가 결국 뼈로 굳어지죠. 벨벳 같은 표피가 뼈에 혈액을 전하고 뼈를 보호합니다. 어린 수컷에겐 일자로만 뻗은 얇은 뿔이 최대 50cm로 자랍니다. 이런 일자뿔은 7년 동안 진화하여 최대 8갈래로 갈라지죠. 사슴뿔의 무게는 18kg이고 길이와 너비는 1.2m까지 자랍니다. 커다란 뿔은 다른 수컷과 동물들로부터 무리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표식이죠. 암컷은 가장 강하고 성공한 수컷을 짝짓기 상대로 고릅니다. 바로 가장 큰 뿔이 있는 수컷이죠. 한때는 들소 수백만 마리가 아메리카 평야의 지축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죠. 그런데도 들소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무거운 동물에 속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종은 아메리카 들소와 유럽 들소입니다. 엘크와 마찬가지로 수컷은 황소로 불리고 암컷은 암소로 불리며 아메리카와 유럽의 지상동물 중 가장 큽니다. 어깨까지의 높이가 약 2m에 달하고 무게는 1톤이 넘죠. 들소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때를 지어서 풀을 뜯으며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800m 너비의 강도 쉽게 건너죠. 보다시피 들소의 무기는 머리에 난 뿔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유럽 들소의 뿔은 아메리카 들소의 뿔과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식도 다른데 박치기를 하기보단 뿔을 맞물리죠. 두 종의 뿔 모두 검고 짧고 휘었고 날카로우며 58cm에서 73cm까지 자랍니다.
뿔을 맞물리든 부딪히든 상대에게 돌진하며 싸움을 시작하는데 평균 907kg의 무게가 시속 56km의 속도로 달려오면 이 엄청난 힘의 공격을 받은 대상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들소는 위험하고 사나우며 어떤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땐 당해낼 동물이 없다고 하죠. 6월부터 9월까지가 짝짓기철이며 7월과 8월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가 되면 수컷 성체들이 무리로 되돌아가 암컷의 호감을 사려고 힘을 겨룹니다. 이 시기의 들소는 매우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위험하죠. 들소는 천적이 나타나면 주로 무리를 지어 도망치지만 혼자 맞서야 하거나 경쟁자와 싸울 땐 빠르게 움직여 몸을 휙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뿔에 찔리기 쉽죠. 달콤한 승리의 열매는 승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신성시 여겨졌고 오늘날까지 부족으로 인기가 좋은 딱정벌렛과의 풍뎅이는 그 종류가 3만 종이 넘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강한 종은 장수풍뎅이과입니다. 장수풍뎅이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은 초식성이고 300종이 넘으며 모양이 특이하고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코끼리 장수풍뎅이, 유니콘 풍뎅이, 큰 딱정벌레와 같은 별명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에 속하며 15cm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위협적으로 생기긴 했어도 물거나 쏘지 않는 착한 곤충이죠. 하지만 곤충 세계에선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될 존재입니다. 장수풍뎅이는 몸무게의 850배를 들 수 있어서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셈이죠. 종마다 뿔의 모양은 다릅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의 뿔 중 등에 난 건 아래로 휘고 머리에 난 건 위로 휘었죠. 톱날 모양인 포르테리 장수풍뎅이의 뿔은 들어올리고 밀 때 요긴합니다. 일본 장수풍뎅이 뿔은 위로 휘고 끝이 갈라져서 상대의 밑으로 뿔을 놓고 들어서 꺾으면 나무에서 떨어뜨릴 수 있죠. 장수풍뎅이는 이 무서운 모양의 무기를 천적에 대항하거나 사냥할 때 사용하진 않습니다. 땅을 파거나 먹이를 찾을 때 혹은 짝짓기 경쟁 수컷과 싸울 때 사용하죠. 장수풍뎅이의 최고 방어 무기는 큰 몸집과 야행성입니다. 그 덕분에 낮에 사냥하는 천적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낮엔 눈에 잘 안 띄게 나무 아래나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구멍을 팝니다. 뿔로 땅을 파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거죠. 장수풍뎅이의 짝짓기는 우기에 이루어집니다. 뿔이 없는 암컷은 호르몬을 분비해 수컷을 흥분시키고 공격적으로 변한 수컷은 나무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가장 좋은 자리엔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수컷들이 몰려듭니다. 한 마리 이상이 오면 싸움은 피할 수 없죠. 수컷끼리 싸울 땐 뿔을 써서 잡고 던지고 밀칩니다. 싸움 장소인 나무의 가지나 몸통에서 경쟁자를 떨어뜨린 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회복력도 매우 좋아서 건강한 수컷은 3년까지도 살지만 암컷은 짝짓기 후 얼마 못 가 죽습니다. 물론 50개 정도의 알을 낳아 미래의 레슬링 곤충 선수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서죠. 아메리카 원주민 압살루카 부족에는 아버지에 의해 살해될 뻔한 소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소년은 큰 뿔 양으로부터 힘과 지혜, 용기, 사랑을 받아 살아나죠. 오늘날에도 이런 점들이 큰 뿔 양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살며 세 가지 아종으로 구분되는데 시에라네 바다 큰뿔양, 사막 큰뿔양, 로키산 큰뿔양입니다. 완벽한 초식성이고 수컷 큰뿔양은 순양이라 불리며 무게는 평균 136kg입니다. 어깨까지의 높이가 1m이며 몸 길이는 2m죠. 암양이라 불리는 암컷은 수컷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큰뿔양이란 이름은 머리에 있는 큰 뿔에서 비롯됐죠. 수컷만이 이런 뿔이 있으며 뿔의 무게만 14kg입니다. 암컷의 뿔은 짧고 약간 굽었습니다. 수컷의 두개골엔 두 개의 층이 있고 뿔의 내부 뼈대와 돌기 및 전두 부비강 그리고 내부 골성 비중격이 생기도록 진화했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흡수하고 뇌를 보호하는 구조로 진화한 거죠. 수컷 성체의 뿔은 길이 1m까지 자라며 뿌리 부분의 둘레는 30cm까지 자랍니다. 산등성이나 험한 암벽 근처의 언덕에서 사는 걸 선호하죠. 발톱이 암벽을 탈 수 있게 발달한 데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 내의 큰뿔 양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사방을 주시합니다. 눈은 머리 앞쪽에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으로 천적을 감지하죠. 싸울 땐 상대에게 돌진해서 머리와 뿔로 들이받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과 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짝짓기 철이 오기 전 수컷 큰뿔 양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열 정리에 들어갑니다. 도전자는 상대를 발로 차며 싸움을 거는데 상대가 항복하듯 몸을 낮추며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죠. 항복한 듯 보였던 수컷은 얼마 안 가서 몸을 돌리고 도전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시속 34km의 속도로 두 개의 두개골이 부딪힙니다.
뿔과 두개골이 워낙 세게 부딪혀서 그 소리가 산을 울릴 정도이지만 수컷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부딪힙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된 싸움은 한 마리가 항복하고 돌아서야 끝이 나죠. 잘 발달한 두개골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뿔은 위험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꿈은 이루어집니다. 드림빅 TV. 짝짓기 철이 오기 전 수컷 큰뿔 양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열 정리에 들어갑니다. 도전자는 상대를 발로 차며 싸움을 거는데 상대가 항복하듯 몸을 낮추며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죠. 항복한 듯 보였던 수컷은 얼마 안 가서 몸을 돌리고 도전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시속 34km의 속도로 두 개의 두개골이 부딪힙니다. 뿔과 두개골이 워낙 세게 부딪혀서 그 소리가 산을 울릴 정도이지만 수컷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부딪힙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된 싸움은 한 마리가 항복하고 돌아서야 끝이 나죠. 잘 발달한 두개골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뿔은 위험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호주에선 갯가지를 프론킬러 혹은 엄지절단기로 부릅니다. 잘못 만졌다간 크게 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명칭은 갯가재이며 몸집이 아주 작지만 무시무시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갯가재는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며 종류는 400종이 넘습니다. 이들은 낮은 수심의 열대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포식자 중 하나죠. 대개 길이는 10cm로 자라지만 38cm로 자라는 것도 있으며 색은 갈색에서 형광색처럼 선명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갯가재는 강력한 발을 무기 삼아 사냥감을 잡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한 번의 공격으로 사냥감을 제압하죠. 갯가재는 매우 공격적이고 혼자 지내며 먹을 때나 이사할 때를 빼곤 굴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냥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매복하다가 급습하든지 아니면 사냥감을 쫓아가서 잡죠. 사냥감을 죽이는 방식은 갯가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치거나 찌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치는 종은 곤봉 같은 발을 이용해 말 그대로 일격을 가해서 사냥감을 제압합니다. 찌르는 종은 끝에 가시가 있는 뾰족한 발로 사냥감을 찌른 뒤 몸을 찢습니다. 두 종 모두 곤봉이나 창 같은 발을 사냥감을 향해 매우 빠르게 휘두르는데 그 속도가 22구경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쳐도 발이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갯가재의 발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나선형으로 쌓인 섬유층 구조의 발이 몸에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지지 않고 일격을 가할 수 있죠. 발을 내려칠 때 워낙 속도가 빨라서 공동화 기포가 생깁니다. 이 기포가 터질 때의 파장이 사냥감을 치기 때문에 사냥감은 갯가재의 공격에 한 번 당하고 이 기포에 다시 또 당하는 셈이죠. 갯가재의 공격이 비껴가더라도 기포가 터지며 생기는 파장에 맞아 사냥감은 기절하거나 죽습니다. 갯가재가 사냥감에만 무기를 쓰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갯가재끼리도 일종의 의례적인 싸움을 늘 하죠. 갯가재의 공격 기술도 세계 최고지만 시력도 매우 좋습니다. 자외선이나 편광을 사만 현미경과 같은 시력으로 보죠. 자연의 새의 최대 수명은 20년이나 됩니다. 갯가재가 작을진 몰라도 지구에서 가장 강한 동물일 겁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유명한 상징이자 왕실 문장과 화폐, 그리고 회사와 운동팀의 마스코트에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중요한 호주의 문화로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후퇴란 없는 강한 투지를 상징하죠. 호주에는 3천만 마리가 넘는 캥거루가 있습니다. 일상에선 캥거루를 루라고 부릅니다. 수컷 캥거루는 잭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암컷 캥거루는 질이라고 불리며 새끼는 조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사람 이름을 붙인 것 같죠. 캥거루의 뒷다리는 매우 크고 힘이 좋습니다. 캥거루는 큰 발로 도약하고 근육질의 긴 꼬리로 균형을 잡고 작은 머리를 갖고 있죠. 유대목 동물답게 암컷에겐 새끼를 키우는 주머니가 있죠. 붉은 캥거루는 유대목 동물 중 가장 크고 호주의 사막지대에서 서식합니다. 키는 2m 가까이 되며 무게는 90kg이 나갑니다. 동부 회색 캥거루는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으로 케이프 요크에서 태즈메이니아까지 이르는 동부 지역에 분포합니다. 환경만 적당하다면 2.6제곱킬로미터 땅에 평균 100마리가 있다고 보면 되죠. 덩치가 큰 동물들 중에서 껑충껑충 뛰어서 이동하는 건 캥거루뿐입니다. 평균 속도는 시속 26km이며 짧은 거리는 최대 시속 70km로 달리죠. 빠르고 효율적인 이런 이동 방식은 먹이와 물을 찾으러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진화한 결과입니다. 몇 안 되는 캥거루의 천적 중엔 호주 북부에 있는 들개와 악어가 있습니다. 외래종인 여우도 위협적인 존재죠.
캥거루의 싸우는 시간은 짧거나 길고 연습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선 길게 싸우진 않죠. 성별과 관계없이 여러 이유로 싸우지만 유명한 캥거루의 싸움인 권투는 주로 수컷끼리 길게 싸우는 겁니다. 짝짓기철에 암컷 근처에서 수컷끼리 싸우는데 최고 서열의 큰 수컷들은 싸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개 큰 수컷은 작은 수컷의 도전을 무시하지만 싸움이 일어나면 기립 자세로 상대의 머리와 어깨, 가슴을 치고 앞다리를 걸고 마치 씨름 경기처럼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강한 꼬리로 몸을 지탱한 채 상대의 복부를 다리로 강타하죠. 한 마리가 싸움을 멈추거나 물러서거나 혹은 승자가 패자를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면 싸움이 끝난 겁니다. 서로 치고받는 이 살벌한 싸움으로 수컷의 서열이 정해지고 패자는 좋은 자리에 얼씬도 못하죠. 패자는 물러나서 승자를 넘어뜨릴 다음 기회를 노려야만 합니다. 타조는 위협을 받으면 달립니다. 하지만 강하고 긴 다리를 무기처럼 사용해서 사자 같은 맹수도 앞차기로 죽일 수 있죠. 가장 큰 조류인 타조는 날지 못하며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합니다. 짝짓기하는 겨울엔 짝이 있든 혼자 있든 최대 100마리가 한데 모이는데 암컷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얼룩말과 영양 같은 동물들과 함께 풀을 먹으며 이동합니다. 짝짓기철엔 최대 7마리의 암컷을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영역 다툼을 합니다. 싸움은 대개 짧게 끝납니다. 타조끼리는 잘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싸울 땐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데 이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타조는 주요 무기인 다리를 이용해서 시속 70km의 속도로 뜁니다. 지상에 있는 새 중 가장 빠르죠. 타조의 다리엔 깃털이 없습니다. 다리의 하반부인 부처골엔 비늘이 있고 길이는 53cm로 그 어떤 새보다도 큽니다. 커다란 안발가락엔 발톱이 있고 발굽처럼 생겼죠. 날개의 길이는 2m가 넘으며 날개 시위는 90cm에 날개는 짝짓기를 위해 과시할 때와 새끼들을 감쌀 때 그리고 빨리 뛰기 위해 균형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타조는 천적을 감지하면 달아나거나 땅에 납작 엎드려 숨습니다. 숨을 땐 머리와 목을 땅에 납작하게 돼서 멀리서 보면 평범한 흙무더기로 보이죠. 타조보다는 둥지 속 타조의 알을 노리는 천적도 있습니다. 이럴 땐 부모 타조가 천적을 멀리 유인하는 교란책을 쓰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위협적인 발차기로 공격해 천적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무기 때문에 대다수의 천적이 타조와의 싸움을 피하죠.
덤블 칠면조는 성가시고 호전적인 새로 호주의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있는 숲지대에서부터 도시 교외까지 널리 분포합니다. 호주숲 칠면조는 까만 깃털로 덮인 몸과 털없는 빨간 머리와 노란 아랫뼈, 좌우로 납작한 꼬리가 있는 꿩류 흙무더기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번식기 때 수컷의 아랫뼈는 훨씬 커져 달릴 때 좌우로 흔들립니다. 머리색도 더 밝아지죠. 이들은 나뭇잎과 흙, 여러 유기 물질로 땅에 커다란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의 높이는 최대 1.4m이며 너비는 4m에 달하기도 하죠. 매년 똑같은 장소에 둥지를 짓고 번식기가 되면 더 크게 만듭니다. 들개와 고양이 그리고 큰 도마뱀 같은 천적을 감지하기 위해 나무에서 망보는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덤블 칠면조는 혼자서 위협을 맞닥뜨릴 땐 주랭랑을 치지만 둥지의 알이 위험할 땐 천적과 맞습니다. 덤블 칠면조의 전투 기술이라곤 부리로 사납게 쪼는 것뿐이지만 그렇게라도 천적을 겁주는 거죠. 덤블 칠면조가 쪼아서 꼬리에 상처가 난 큰 도마뱀들이 있습니다. 둥지를 노리다가 호되게 당한 거죠. 역설적이게도 덤블 칠면조는 새끼가 부화하자마자 외면해 버려서 새끼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덤블 칠면조는 약한 동물이라 큰 위험이 닥쳤을 때만 반격하죠. 개체수가 멸종위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호주 전역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고릴라는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와 아열대림에서 서식하며 땅에서 살고 주로 식물을 먹는 유인원입니다. 고릴라는 유인원 중 가장 큽니다. 호모사피엔스의 DNA와 98% 일치할 정도로 인간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침팬지와 보노보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고릴라 중 12살 이상의 수컷을 실버백이라고 부릅니다. 등과 엉덩이에 난 은색 털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무게는 180kg이고 직립했을 때의 키는 1.8m이며 팔 길이는 2.6m입니다. 고릴라의 무리엔 실버백 한 마리, 암컷 성체 여러 마리와 새끼들이 있죠. 고릴라의 팔의 근육이 다리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팔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죠.
먹이인 나뭇잎을 따고 모으느라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팔심이 강해졌죠. 실버백은 무리의 중심으로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싸움을 중재하며 어디로 갈지 어디서 먹을지를 정하며 무리 전체의 안전을 지킵니다. 적을 만나면 실버백은 직립해서 가슴을 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낸 뒤 적에게 달려듭니다. 무리의 나머지는 이 틈을 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죠. 실버백 고릴라는 인간보다 강하고 힘이 매우 셉니다. 실버백의 몸은 거대하고 넓은 근육질 가슴에 강한 어깨와 기다란 팔이 있죠. 실버백의 힘은 낮은 중심점과 함께 가슴과 어깨, 팔까지 이어져 있는 매우 강한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고릴라의 두 무리가 충돌하거나 무리 내에서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실버백끼리 다툴 땐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기도 하죠. 상대의 팔과 옆구리, 어깨를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땅에 내려꽂기 위해 강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패자는 운이 좋다면 살아서 도망치겠지만 운이 없다면 목숨을 잃겠죠. 근접전에서의 전투 능력으로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인간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죠. 인간은 창과 무기를 개발했지만 엘크는 진화를 통해 머리에 위협적인 두 개의 뿔을 얻었습니다. 이 뿔은 짝짓기할 암컷의 호감을 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천적과 경쟁 수컷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위협적인 무기로도 사용되죠. 인간의 두개골이 인체의 뼈 중 가장 강하긴 해도 들소의 두개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던지려면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종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장수풍뎅이는 뿔을 사용해서 자기 무게보다 850배를 드는 힘으로 경쟁 수컷을 나뭇가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훈련을 받아야만 30분간의 싸움을 버틸 수 있지만 큰 뿔 양은 두꺼운 두개골과 큰 뿔로 몇 시간이고 서로의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연약한 뼈가 정교하게 모인 인간의 손으론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갯가지의 발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일격을 가하고 단단한 사냥감도 한 방에 제압합니다. 인간은 다리로 걷고 달리고 도약할 수 있지만 캥거루는 두 다리로 껑충껑충 뛰면서 먼 거리도 쉽게 가죠. 타조 역시 강한 두 다리로 가장 빠른 세란 자리에 올랐고 발차기로 사자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덤불 칠면조는 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두려움도 불사하며 자기보다 훨씬 위협적이고 강한 천적을 부리로 계속 쪼아서 물리치죠.
그리고 실버백 고릴라는 승용차 한 대를 거뜬히 뒤집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이 지능을 발달시켰다면 동물은 계속해서 몸을 진화시켜 동물 세계에서 살아남을 강력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